자, 이제 오늘 초수업인데 봅시다. 현재 그 기본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은 기본 수업 내용이 1순위입니다. 그거 하시고, 예, 틈난 대로 팔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그 외에는 뭐 잘 아시니까 나갑시다. 그, 뭐 시험 패턴은 아시겠지만, 뭐, 요번 시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모르겠어. 이제 문제가 좀 평했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시거리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돌상 뭐 한두 문제 더 어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 해서 뭐 특별하게 뭐 판례가 되게 뭐 변화가 온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시험 방향이요. 기초 위주로 많이 갈 거예요. 기초 위주로. 그래서 좀 기초를 소리 마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례를 보더라도 개념 판례 좀 철저히 잘 보셔야 된다고. 보시고 이제 사건 판례 같은 경우도 이제 법 논리가 들어간 판례들은 뭐 물론 제가 잡아준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 가시는데 좀 신경 써서 잘 가시라고. 앞으로 기초 상당히 변화를 많이 줄 거야.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량이 좀 돼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본 베이스 있죠. 뭐 우리 기본 수업 때 배운 거 그런 것들 좀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 그 소홀히 안 해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갑시다. 추록분 자체가요, 줬는데, 제가 출판사에다가 이걸 양면으로 하지 말고 단면을 해달라 했거든. 여러분 중에 이제 오래 붙인 친구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단면을 하라고 했는데, 또 내 말을 또 귀뚱으로 듣고 또 양면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소를 했는데,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면 찍으라고, 양면이 아니고 단면으로 찍으라 했어요. 다시 내려올 거야. 근데 또 받으시면 돼. 아시겠죠? 오래 붙인 사람 오래 붙이면 되겠습니다. 요번 책에서는 뭐 대체로 뭐 그대로 뭐 요번에 심판하고 다 했는데 하다 보니 제가 좀 몇 개가 빠져버렸어요. 그 자료 하나 드렸지. 거의 다 했는데 하다 보니 또 정신없이 놓쳐버렸어요. 그 몇 개 좀 여러분 좀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우선 이제 명예에 관한 점부터 갑니다. 여러분 진도표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여러분 항상 기초가 좀 중요하니까요. 현재 우리가 이제 기본이 좀 약하도 되는 친구들은 그 진도표에 맞춰서 갈 거니까 미리 한번 그 자리를 한번 보고 온다거나 아니면 약한 친구들 인강을 한번 듣고 온다든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갈게요. 360페이지 갑시다. 구책에서는 341페이지. 제가 말하는 구책은 녹색이야. 자, 갑니다. 자,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양을 확 줄여야 됩니다. 서술에서요. 2번 보호법익 있죠. 당연히 보셔야 되겠지. 그 명예훼손죄 원목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적 명예. 당연히 쉽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요즘 기초 판례도 엄청 깔더라고. 그래서 그건 맞죠, 그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하고 모욕 차이점을 아실 건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는 좀 구체적이 되겠죠. 그 밑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요. 모욕은 밑에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 차이가 난다. 필수 판례입니다. 당연히 보시고. 필요한 자료만 딱 보시면 돼. 3번에 보호 정도 있죠. 이거 난 넣을 수 있다 봅니다. 볼 수 있다 보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왜 가능성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명예훼손죄는 문장 자체가요, 훼손이야, 훼손. 그죠? 그럼 훼손이면 훼손 단어가요, 완전히 침해범처럼 보이는 문장이야. 근데 진작 명예훼손은 침해범이 아니거든. 발설하면 끝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판례도 기초 판례 많이 낼 거거든, 개정 판례.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게요. 1번에 먼저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쓰시고요.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죠. 안 나면요, 하나 적어놓으면 되겠지. 발설하면 끝이야. 그죠? 그렇게 좀 자꾸 편하게 머리에 좀 남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줄칩니다. 잡았죠? 첫 문장 잡으시면 세 번째 줄 갑니다. 그것도 잡아도 됩니다. 보세요.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는 거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기 좋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족하고, 그지? 족하고. 여기서 침해 결과는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보셔야 돼. 자, 끊으시고. 뒤에 볼게요.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면 그것도 공연히 발언한 거 맞다. 맞아. 필수 문장이야.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한데요. 보세요. 이 분명히 출제자가 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명예훼손죄 규정이 명예를 훼손한 이렇게 되어 있다. 훼손. 이 단어 분명히 놓을 것이거든. 훼손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잖아. 불구하고 이를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헌범으로 본다는 것이야. 됐죠? 그래서 이건 노릴 수 있는 문장이야 이게. 됐죠? 여기까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됐지? 다른 거 보지 말고 네 번째 줄 갑니다. 네 번째 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여기 가능성이 높거든. 실제 인식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럼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럴 것이냐.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결론처럼 불능범이나 미수로 팔 거란 이야기야. 이거는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야. 그래서 인식 못해도 그런 상태에 놓이면 바로 기수입니다. 그죠? 그걸 조심하시라고 아주 노리는 문장이죠. 자, 됐고요. 이런 건 조심하시고 넘어가고 이제 명예훼손죄 법을 보실 건데 법에서는요, 일단은 한번 좀 체크하시면요, 1항에서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이죠. 허위의 사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 바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명예 주체가 되줘야 피해자가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갑시다. 자연인 되죠. 그 다음에 사자도 되고, 법인 등도 됩니다. 4번에 집합명칭이 저거 중요하죠. 집합명칭. 자, 그럼 집합명칭인데 이쪽 판례는 그 조금 비중은 떨어집니다. 뭐 떨어지도 한번 볼게요. 염찰하시지만. 뭐 서울시민, 경기도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막연한 거잖아요. 안 되죠. 집합적 명사를 쓰더라도 그것에서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이라 해서 꼭 개별인을 말하는 건 아니고 범위가 좁혀진다는 것이 좁혀진다. 여기 명백하면은 그 뒤에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각자의 명예. 맞죠? 집합명칭 쓰면 그 소속 구성원들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필수로 봐야 될 문장이고, 그 밑에는요, 다 보지 말고 개념 잡혔으면 간단하게 가셔야 돼. 우선 그 밑에는요, 일단 교사들 이렇게 하면 막연하죠. 근데 319 동지에 이렇게 하면 특정되는 거잖아요. 요거 딱 잡고요. 그냥 간단하게 특정됨 하고, 문장을 다 잘라버릴 거거든. 특정됨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결론 명예훼손 가능하다. 이게 뭐 어떤 명예훼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쉽게 들어가시면 돼. 밑에 참조 판례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집단 표시 명예훼손이 가능하면요, 집단 표시 모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집단 표시 모욕 갑니다. 모욕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 해석이 힘들다 했고, 또 집단 표시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서는 비난 정도가 희석되었다 이렇습니다. 특히 잘 보실 단어가 희석이야. 희석. 이 희석이라는 것은 느낌이 없다는 것이지, 그지? 느낌이 없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해석되어 했죠. 그죠? 그럼 그 뒷문장 굳이 안 봐도요, 바로 결론 가면 됩니다. 세 번째, 그때 모욕죄는 안 되죠, 이게. 그죠? 안 되는 게 원칙이 되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또 보셔야죠. 비난 정도가 희석이 안 됐다 했거든. 안 됐다. 안 됐죠. 그래서 계속하면요, 이거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개개의 구성원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모욕이 가능하다 했죠. 모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예배적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장난치는 문장도 있던데요. 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희석되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안 된다는 것이고, 희석이 안 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 문장에는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석되면 안 되는 것이고, 희석 안 되면 되는 것이고. 됐죠? 여기까지만. 대상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양을 확 줄여야 돼. 넘어가시고. 5번 중요하죠. 그죠? 원래 중요합니다. 5번에서는 바로 네 번째 줄,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요게요, 사례형으로 나올 겁니다. 예컨대 뭐 대구시장 이런 식으로, 대구시의회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당연히 절대 안 됩니다. 됐죠? 그 기억하시고. 자, 그 뒷문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뒷문장은 굳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요, 그 밑에 굵은 글씨 있죠. 갑니다. 언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특히 끝부분 신경 쓰셔야 되겠지. 평가되지 않는 한 막 이런 걸 앞으로 좋아할 거야 분명히. 그 평가 안 되면요, 그건 곧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죠. 그건 곧 국가의 문제다. 그건 아시죠? 근데 하나 보완해놔야 되겠지. 평가되면 그 하나 딱 적어놔야지. 그래 걸른 자리니까. 이건 평가되면 그거는 개인 문제죠. 개인 문제. 그건 명예훼손 됩니다. 됐죠? 이렇게 딱 구분하시고. 됐지?
그다음에 갈로 2번 행위 가겠습니다. 행위. 정의 가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그 제가 노트 하나 나눠드렸죠. 그 이제 기본 수업에서 하는 건데 여기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바로 그냥 노트 잡아놓은 거야 이게. 옛날에 한번 출판했는지 한번 설명하고 들어가거든 이게. 그건 아시죠? 그건 한번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뭐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한번 보고 갔어야 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명예훼손죄 맞죠? 요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걸 요즘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거든 애들한테. 한번 볼게요. 이 가장 기본 명예훼손죄인데 공연성 있죠? 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인식하는 상태 맞죠? 여기서 나중에 책에서 점검하겠지만요. 앞으로 또는 걸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및 하면 안 돼. 맞죠? 이거 나중에 책에서 한번 점검할 거예요.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바로 알리는 게 직접적이잖아. 그지? 직접이고, 전파할 수도 있겠지. 그지? 이 공연성 개념이요. 크게 한번 보는 거야. 사실 단어 중요하죠. 그죠?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입증 가능한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데, 요거는 100사람이 답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시지? 요것도 반대말이 가치 판단 의견이다. 그건 안 되잖아. 그지? 안 되고,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 허위 다 가능하죠. 이런 것들 한번 복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적시는 알리는 방식이죠.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출판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출판물을 통해서 할 때는요, 출판물의 명예훼손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비방 목적 여부에 따라서 차이 난다. 그건 아시죠? 자, 명예입니다. 명예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그 외적 명예라 하죠. 그건 아시고. 훼손. 이 훼손은 말이 훼손이지 추상적 위헌범이죠. 발설하면 끝이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딱 훑고 들어가는 것이야. 됐죠? 이 기본 내용이야. 됐지? 그래서 어차피 책에 다 있을 거니까 한번 볼게요. 나중에 재산할 때도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이야기할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필요한 친구들은 뭐 우리가 뭐 앞에 붙여도 상관없고 이해가 되면은 그냥 버려도 상관없고 내까지는 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용만 보면 되니까 갑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책에 다 있으니까. 자, 공연성인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데 있죠. 또는 좀 신경 쓰세요. 이걸 및 하면 아웃이야.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한 개만 갖추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됐죠? 필히 봐야 되겠고. 그럼 DNA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 당연히 봐야죠. 보면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해도 그 밑에 불특정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있다. 맞죠? 필수 문장이죠. 그다음 또 뒤에 놓지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바로 그 밑에 공연성은 없다. 그죠? 끊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죄 말고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있어요. SNS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대 하나 잡으세요. 문장을. 이러한 법리는 됐죠. 이러한 법리는 딱 필요한 문장만. 그 밑에 바로 갈게요. 다 생략해도 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 됐죠.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걸 왜 잡냐면 동일하게 적용됐죠. 이걸 달리 봐야 한다. 이렇게 바꾼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자료 잘 신경 써보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뒤가 갈게요. 전파 가능성의 증명 정도는 어차피 형소와 좀 관계되는 거지만 그래도 몇 개는 보겠습니다. 자, 앞쪽은 보지 말고 우리가 책에 있더라도 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5번째 보면 다만 놈니까 다만 볼게요.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은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대 계속하면 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라는 개연성. 이게 입증 정도입니다. 왜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전파 가능성 요거만 있으면 이제 공연성 되는 거 맞지, 그지? 요 말 자체가 틀린 말 아니거든. 이게 맞아요. 이게 당연히 공연성이지. 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야, 이거. 이 증명은요, 그냥 단순한 가능성. 단순히, 전파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말. 그 단순한 가능성.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니고, 개연성. 이 개연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개연성인데 이 개연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고도의 가능성이에요. 고도의 가능성. 이 단어 자체가요. 고도의 가능성이거든. 그래서 뭐 단어가 그렇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아시겠어요? 그렇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니다.
이게 이제 이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해석을 해보면 이 단어는 아닌 것이야. 개연성이다. 개연성. 이 개연성은 같은 말이 고도의 가능성이죠. 이게 다르잖아 단어가. 그죠? 이렇게 아시면 돼. 됐지?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리얼 있죠. 자, 리얼에서는요. 바로 밑에 문장 줄초도 그거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오른쪽 위에 첫 문장 있죠.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뭡니까? 구책에서는요. 다음 페이지에 오는 5번째 줄 있죠. 그거 보시면 돼. 요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상대방의 전파 의사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판단 딱 잡으시고 따로 딱 빼내서 갈 수 있거든 이게. 그 한마디로 뭡니까? X입니다. 안 됩니다. 맞죠? 또는 실제 전파됐다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책임 묻는 것은 아니다. 됐죠? 딱 빼낼 수 있어요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 문장 봅니다. 우리가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비호자 등등등인데 여러분 우리가 공연성 판단할 때는요. 요걸 생각하면 좀 단어를 빨리 갈 수 있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 이 듣는 사람이 이제 상대방이거든. 이 친구하고 이제 피해자. 이 피해자 관계를 좀 잘 보시면 돼. 아시겠어요? 이 듣는 사람과 피해자 관계에서 이게 먼저 우리가 근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접 관계 있다. 이해가 친척이나 이런 관계겠지. 친척이나 친구 이런 거는 전파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건 이제 알면은 판례가 이제 공짜가 되는 거지. 맞죠? 밀접한 관계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거의 전파가 된다. 봐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요거는 필히 갖고 있어야 돼. 이제 개념이잖아요. 연산법칙. 요거 갖고 있으면 판례가 쉽고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고 이럴 수 있겠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발언자가 있지. 여기 사고시 말 이거거든. 발언자가 있고 이 발언자가 이제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겠지.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지. 피해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연산법칙이거든. 이런 걸 좀 알아두면 판례가 쉽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얘하고 얘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가장 판례가 많거든. 아시겠죠? 근데 이 두 사람 관계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사람 관계에서는 이것도 밀착된 관계면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는 거의 전파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야. 그 대표적인 게 부부 이런 관계 있죠.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얘가 들었다고 전파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 관계는 몇 개 좀 판례 좀 익히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판례는 요거야. 여기서 거의 판례가 결정나고 요거는 몇 개만 보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그림상 구조를 생각할 필요 없다고. 아시겠지?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야 그냥. 아시겠어? 이거고 요쪽 자리는 덤으로 이야기 좀 돼. 아시겠지? 자 가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새로 들은 판례 중에 한 개인데 볼게요.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자, 발언 상대방이 있지, 그지?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척, 친구 등 아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됐죠? 이거는 전파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뒷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 뒷부분. 이 뒷부분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문장이야, 이게. 봅시다.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될 공무이라 또는 이런 유사한 집이 있는 경우. 즉,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럼 얘가 까발리겠어요, 그거? 안 까발려도 비밀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결론 가시면 돼. 일단은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아직 요 관련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사례가. 요 개념 아시고. 됐고요. 미연 갑니다. 앞으로 개념 판례 엄청 중요할 겁니다. 미연 보시면은 미연에서 우리 많이 본 겁니다. 좀 편하게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자, 둘째 줄에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항상 아시다시피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보통 고의는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울러 그 위험을 용인한 내심의 의사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끊으시고. 이제 주로 시험 내는 것은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가는데 그럼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 요거는 주제를 한번 잡아야 되겠지. 요쪽이 유력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뒤에는 편하게 읽었어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태양 등등등등 하면서 일반인이라면 전파 가능성 어떻게 평가할 것을 고려하면서 여기 중요한 문장이지. 그지? 일반인이라면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그 뒤에 딱 건다고.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 이걸 건단 말이야.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세요. 심리 상태를 추인한다 할 때 그건 누구 심리인데 말이야? 그건 당연히 범인 심리야. 행위자 심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일반인하면 작살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심리 상태 추인 이 말 딱 튀어놓으면 무조건 행위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요 관련 판례가 한 군데 더 있어요. 똑같아. 아시겠지? 항상 이 자리만 조심하시면 돼. 됐지? 됐고. 그 잡다한 거 안 봐도 돼요. 우리 줄을 다 안 쳐도요. 딱 필요한 것만 딱딱 살만 딱 빼먹으란 말이야. 살만. 넘어가시고. 이제는 공연성 인정된다 사례 있죠? 요것부터는 이제 전부 다 사례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약간 여러분 확신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이제 불안을 하면 안 돼. 이제 우리가 공연성을 지금 물어보잖아. 사건을. 그러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다음에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러면은 공연성이 부정되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러잖아. 그러면 그 사건은 명예훼손 된다는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낼 때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 사에서 공연성 여부를 물어볼 때는요. 인정 부정만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죄명까지 알 필요 없어요. 없냐면은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 사건은 명예훼손 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이건 당연히 명예훼손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시험에서 다음 중 공연성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것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문장에 공연성 인정돼 있지. 그럼 뭐 가로에서 명예훼손 되는 사건이겠지.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럼 단타로 칩니다. 지지에서. 그 지지에서 간단히 가라고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번 직장 전산망에 글을 올린다. 되겠죠? 끝납니다. 끝나면 되죠. 이분도 잘 아시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 자주 나오잖아. 그죠? 이것도 결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뭐 3번 이런 건데 안 봐도 되죠. 안 봐도 되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안 봐도 돼요. 그 자신감 가져야 돼. 4번에 보시면 또 보세요. 첫 문장.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 있는 관계 있는 자가 아니며 됐죠? 딱 그것만 잡으면 돼요. 역시 뭡니까? 전파되겠죠? 물론 이게 여러분 시험 낼 때는요. 시험 낼 때는 그 뒷문장까지 줍니다. 여러분. 주는데요. 우리가 그 문장을 알아본들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괜히 다 알아본들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딱 키워드만 갖고 가면 돼. 아직 사건은 자신감 가지고 가셔야 돼. 이거는 뭡니까? 공연성 인정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5번 이런 것도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6번 같으면 교회,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 튀어는 무조건요. 하나님 말씀보다 빠른 거 아시죠? 그래서 교회하 무조건 공연성입니다. 아예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개혁 판례가 2개 있거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7번도 안 봐도 돼요. 뭐 숫자 많잖아요. 그건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8번은 보시겠습니다. 역시 앞뒤 다 잘라라고. 다 필요 없어요. 첫 문장 중간에 보시면 들은 사람들이 이랬죠.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와는 전혀 일면식이 없다. 됐죠. 요거. 그러니까 전파되겠지. 또 이미 피해자들의 증거 사실을 알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뜯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전파성은 있습니다. 됐죠? 끝. 됐고. 아주 간단하게. 저 9번은 조금 그나마요. 이거는 법리가 들어가고 좀 신경 쓸 판례는 여러분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9번 판례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볼게요. 우선 이 친구가요. 전문대 앞뒤 다 필요한 단어 보지 마세요. 우리가 공공작합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봐도 된다고. 중간에 타인 명의를 도용했어요.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개원장을 비방한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 자, 첫째 행위 나왔죠. 꺼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먼저 정리하셔야 돼. 일단 호소문은 문서입니다. 그 남의 이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이제 나오는 게 밑에 제명 넣었지만 사문서 미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름 도용 당했잖아.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비방한 내용을 던졌으니까 그 문서를 그 밑에 협회 회원에게 보내버린 거죠. 그럼 회원들이 받았을 때 이 새끼 뭔데 비방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도용당 그놈이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이야. 그렇겠죠, 그죠? 따라서 명예훼손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일단요, 우리가 뭐 행사죄는 고려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뭐 물론 행사죄도 언급하려면 언급할 수 있겠죠. 고려 안 했으니까 하지 마시고 이거는요, 뭘 뭐냐면요. 당연히 1순위가요. 재수입니다. 재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사무소 위조 일단 확실히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보냈으니까 그건 당연히 공연성이잖아. 맞죠? 명예훼손 되겠죠?
그리고 실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쟁점 있는 판례입니다.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10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11번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나왔는데, 열어보세요. 이게 왜 내느냐? 취지가 있거든. 이게 딱 들어보면요. 이건 완전히 밀착된 관계인데, 무슨 공연성이 있겠어. 그래서 출제가 그걸 아는 거야. 알기 때문에 노리는데, 키워드 치겠습니다. 키워드. 자꾸 생각하시라. 요즘은 생각하는 문제 나올 거야, 분명히. 포인트 칠게요. 첫 문장에 뒷길. 집 뒷길이야. 그리고 둘째 줄에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딱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갑이 A 집 뒷길에서 지금 대화 상대방을 보세요. 지금 자신의 남편이 있어요. 밀착되어 있잖아요. 또 A가 지금 피해자인데 A 친척 B가 있다니까. 그럼 A가 피해자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저것이 징역 살라온 전과자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듣는 사람이 이 관계 아닙니까? 지금 이 밀착된 관계에서 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전파성이 있겠냐고.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리는 거라 이게. 그런데 보세요. 골목길이잖아요. 큰 소리로. 그러면 골목길 사이로 양쪽에 집들이 있을 건데 밥을 저녁에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고함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밥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 들어야 될 건데 그거 다 듣는다 아닙니까? 그게 포인트라. 그래서 뒷길에서 큰 소리. 이것 때문에 공연성이 되는 것이야. 됐지? 그래서 노리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2번 교회죠.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지.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이렇게 봅니다. 같은 직장이죠. 같은 직장. 그 같은 직장도 거의 전파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직장 노조위원장과 관리 과장에게 유포. 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되겠고. 14번 안 봐도 돼요. 그 15번도 다 보지 마세요. 복잡 문장 보지 말고. 또 먼저 그때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했잖아요. 이게 감사라는 게 포인트거든. 감사는요. 감사한 결과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유성이 있다 보는 것이고. 이제 여기 다 옛날 판례들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나올 수 있는 판례가 16번에 이 최근 판례지. 이제 골프장 경기 도우미 캐디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동료 캐디 한 명을 병신 만들어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명자료 하나 만드는 거죠. 허위 서명자료 만들어 가지고 전부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하란단 말이죠. 그럼 전부 다 이걸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읽으면 이 사람 완전 평가절하 되겠죠? 그건 당연히 공연성이잖아요, 이거는. 맞죠? 맞죠? 그러면 이건 공성 맞단 말이에요, 이게. 이 판례하고 같이 비교할 판례가요. 부정 판례 박스 있죠. 부정 박스에서 맨 밑에 판례 한번 보세요. 5번 판례. 맨 끝에 5번. 맨 끝에. 오른쪽 페이지. 새 책에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지. 맨 마지막 판례, 맨 마지막. 거기 뭐 이 말로 하지? 또 골프장 경기 도우미 맞죠? 골프장 경기 도우미들이 규정을 위반한 경기 도우미를 징계했으니 처리해달라 하면서 누구한테 보내느냐? 골프장 운영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거죠. 그 담당자니까 이 사람 비밀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파성이 없는 거지. 내 쪽에서 이 판은 앞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료에게 돌리느냐 아니면 담당자에게 돌리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거 다 넣을 수 있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박스 또 갑니다. 부정 판례 갈게요. 부정이니까 당연히 명예훼손 안 되겠죠? 안 되는데요. 요건 딱 키워드만 치면 됩니다. 일단은 1번 판례 보면 중학교 교사 얘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리느냐 그 밑에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에 알렸어요. 자기 소속 직원인데 전파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역시 부정이야. 단타로. 자, 2번도 상징률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피해자가 남편인데 친구에게 알렸어요. 친구에게. 그럼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전파 안 되겠지, 그지? 딱 키워드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3번은 이해하셔야 되는데, 비고를 A로 바꾸세요. A. 이 A란 놈을 명예훼손죄로 얘가 고소할 수 있도록, 단어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A를 고소하려고 하는 거야. A를 고소하려고. 이 말이야. 고소하려고 얘가 이제 A를 살살 반을 유도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증거자료입니다. 증거자료를 그러니까 수집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결정타입니다. 사실 요다만 잡고 있어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A의 발을 유도한 거죠. 그럼 A가 이제 거기서 계속 이상한 발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딱 빌밀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판례 볼 때 여러분이 그 뒤에 뭐 이상한 여자 사생활 문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안 봐도 돼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거 다 시간 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앞에서 결정나는데 물론 시험에서 이 문장 다 준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앞에 문장 다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뒤에 문장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공연성이 없냐면요. 증거 자료잖아요. 증거 자료. 그럼 증거 자료면 그건 어차피 수사 기관만 본다는 것이야. 그죠? 맨 밑에도 그 말 나오거든. 수사 기관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 증거 자료 수집 확보 목적이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딱 키를 알고 가면 되겠어. 됐죠? 동그라미 3번 안 봐도 됩니다. 5번도요. 다 자르세요. 다 자르고요. 5번도 첫 문장 중간에 한번 보세요. 피해자 측근임이죠. 측근이면 그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값 됐죠. 대상 안 봐도 돼. 안 봐도 됩니다. 사건 팔리니까 얘 전파 안 하겠죠. 그 공연성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내용까지 알 필요 없고 6번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겠고 자, 7번도 보세요. 이것도 잘 내는 판례거든. 7번 보시면은요. 일단 뭐 다방이야 다방인데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다. 절대 전파 안 되지. 또 이 다방이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잖아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또 첨문장 끝에 보면 다방 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럼 그 사람 들을 일도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겠지. 됐고. 자, 이번에서는 기업말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또 봐야죠. 첫 문장에 어느 사람에게 기업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이야기를 했거든. 당연하죠. 자기 이야기를 전파는 안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셋째 줄 보세요. 끝에. 그 사람이 이 똘개지 똘개.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전파했다면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했죠. 이런 거는 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실제 전파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공연성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똘개라니까 똘개. 쥐가 퍼뜨린 거지. 근본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죠. 지가 퍼뜨린 거야. 그런 걸 흔들리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어차피는 공연성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뭐 기자 사건은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보시는데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죠. 그럴 때는 그때 그 적시가 바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공연성 따지면 된다. 그런데 그 뒤에 그렇지 그와는 달리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서 기자는 다르잖아. 그죠? 그와는 달리를 딱 그렇지 동일하게 그러잖아. 동일하게 그 기자와 일반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가지. 넷째 줄 기사화돼야 되는 건 아시죠? 기사화되어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사화돼야 됩니다. 이렇다면 전파성은 없다. 그죠? 됐습니다. 4번이 그거예요. 4번 제목 보세요.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다면요. 이건 무조건 전파성입니다. 그런데 전파성이 없댔단 말이에요. 이걸 몇 개 조심하시면 돼. 됐죠? 이건 이제 조심하시는데 얘를 딱 적었어요. 무조건 편하게 가야 되니까 부부 또는 부부 사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 또는 아주 친한 사이 이런 것들. 부부 사이나 아주 친한 사이. 그런 거죠. 그런 예를 들면 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끼리 알고 끝나는 것이야.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1번과 2번이 뭐 같은 유행이니까요. 옛날에 뭐 다 했는데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번, 2번 판례 가운데 2번 하나만 하겠습니다. 볼게요. 2번. 피고인을 A를 합시다. A. 자, A가 집에서 자신의 초로부터 전날 A가 외박한 사실에서 추궁을 당했지.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요. 그래서 피해자를 B라 하겠습니다. B와 여관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했거든. 그럼 결국 B가 명예훼손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부 사이 대화입니까? 맞아. 부부 사이 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됐죠? 이런 이야기야. 3번 동그라미 3번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의 4번이라고. 여러분 자꾸 근거를 잡아내야 암기가 안 됩니다. 이것도요. 다 자르고 둘째로 갑니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거든. 그럼 이 키포인트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이렇게 버리면 이거 전파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데 이런 거 바로 안 보잖아. 근거가 외워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외우면 또 까먹어.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설정을 하는 거야. 딱 갈로 해가지고 친한 사이 이런 식으로.
친한 사이로 딱 설정해놔 버리면 이게 기억에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파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거는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판례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굳이 키워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키워드 봐도 됩니다. 사건 판례니까. 네 번째 보시면 병문안 있죠, 병문안. 병문안 사건하고 끝내시면 돼요. 이 병문안 왔는데요.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토리를 한번 볼게요. 자, 피고인을 A로 하겠습니다. A가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한, 자, 피해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B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대하던 중 또 엄마 이웃도 있었습니다. 또 A는 A 나름대로 일행과 함께 갔습니다. 그게서 한 말이잖아. 학교에 알아보니 당신 아들 정신병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침해되는 내용은 맞단 말이죠. 근데 병원에 온 사람들이 친한 사이 아니겠어요, 그거? 밀착된 사람들인데 이게 어떻게 전파하겠냐고. 그죠?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결론은 공연성이 없어요. 내 마음은 뻔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판례 누가 그러더라고 이럴 때 정신병 하면 공연성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신병 하면 그건 공연성 안 됩니까? 그거 되는데.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병문안을 봐야 돼. 병문안. 아시겠어요? 그게 포인트. 되겠죠? 됐습니다. 자, 밑에 5번 했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사실의 적시 갑니다. 자, 사실의 적시 기억인데요. 자, 이거는 원래부터 중요한 판례야. 중요한 판례인데, 사실의 적시란, 됐죠? 계속 갑시다. 계속 줄치도 돼요, 이거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이용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 맞죠? 끊으시고. 그 자체 시험 지문입니다. 그죠? 시험 지문이지. 개념.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되겠습니까? 이거 이번 시험 문제 아닙니까? 맨 끝부분에 이번 시험 나왔어, 이거. 됐죠? 이번 시험 문장에. 지나시겠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끊고요. 끊고. 사실 이 지문에서 가장 유력한 지문은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 뒤에 근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했는데 이걸 원래 걸어요. 이제 오답이 입증이 가능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건다고. 알겠어요? 그 자리 중요합니다. 반드시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이런 팩트는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팩트야. 그죠? 그게 사실이거든. 따라서 100%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됐죠? 그게 딱 그런 자리죠. 근데 밑에는 사건이거든. 그거 다 볼 필요 뭐 있어요? 2단 중에 2단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요. 명예훼손을 들었을 때 그렇군요의 느낌이고 모욕은 왜요 느낌이란 말이에요. 막연하기 때문에. 그럼 2단 중에 2단이라면 이건 당연히 왜 2단이라 하지?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딱 잡고요. 그냥 하나 칼로 왜 하고 끝내셔야 돼요. 됐죠? 그럼 결론 바로 갑시다. 이거는 사실적 시가 아닙니다. 여러 번 나왔었지, 그지? 이건 딱 키워드만 치면 돼. 자, 내려가시고, 니은 갑니다. 니은 중요하죠. 일단 여러분, 장래일은 원래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적 시는 현재 시점에서 바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장래는 와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장래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예배가 있잖아요. 과거를 토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갑니다. 세 번째 끝에 가야죠. 장래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된다. 시험 지문 됐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해 사건입니다. 다 생략하고요. 그 밑에 줄 끝에 갈게요. 자, 공연이 이랬죠. 공연이 사실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영장이 떨어진다. 여기 사건이잖아. 일단 내일 부르니까 미래지. 근데 사건을 조사한 이랬기 때문에 과거지. 맞죠? 그럼 과거와 결부된 미래지. 이거는 결론 갑니다. 밑에 사실적시 맞다. 아주 간단하게 요건대로.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보셔야 됩니다. 디귿 둘째 줄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겁니다. 잘래 사실하더라도 이를 적시해서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면 명예훼손 맞죠. 여기서 조심할게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노린단 말이야.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도 까발리면 또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실도 된다. 그게 핵심이야. 요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요. 맨 밑에 공지의 사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야. 자, 리을도 봐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자, 먼저 첫 문장 잡으시면 사실의 적시는 이랬죠. 딱 문장 되게. 그 밑에 스스로 실험한 것도 경험한 것 있죠. 그걸 적시해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들은 거 있죠. 전문 그것도 걸리죠. 그럼 이 판례로 만약에 출제가 시험 낸다면 뭘 내느냐. 전문한 것도 되느냐 이거야. 전문한 것도. 전문한 것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 판례마다 다 쟁점이 있어요. 그 출자가 문제 딱 봤을 때, 아, 요걸 한번 내고 싶은데 뭘 건드려 보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문한 거,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미음, 사실 적시 구체성입니다. 당연히 봐야 돼요. A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첫 문장 보시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셔야 된다. 항상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십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심 단어가 가치 중립적 표현입니다. 가치 중립적 표현. 여러분 가치 중립은 내 판단에 안 들어간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렇다 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치 중립이죠. 그다음 반드시 우리가 이런 명예훼손은요 사람 가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절대 빼면 안 되는 단어가요. 둘째 줄이야.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든 허위 얘기하든 가치평가 저하가 오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B가 그래서 그래. 잘 보세요. 이런 걸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B 보세요. 첫 문장.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죠. 그럼 여러분 무조건 허위라면 무조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또 따라와야 돼. 그것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인지 평가를 잘 보세요.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시한단 말이면 이걸 아니면 명예훼손 안 돼. 그걸 조심하시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관련 판례는요 사건이니까 간단하게 가세요. 첫 문장 잡으면 됩니다. 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50% 넘어갔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일단은 넘어갔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 이게 가치 중립이라. 근데 뭐있어요 가치 중립이라고 다 명예훼손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야.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본 거야. 그럼 이건 그대로 사건을 익히면 돼요. 매매대 결론 보면은요. 진로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훼손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되겠죠. 이 사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자 봅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해 보니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가치평가가 더 침해가 크더라 이 말이죠. 또는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가 뭐냐? 그럼 어떤 법으로 가는 게 좋겠냐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은 형벌이 가벼운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무거운 쪽으로 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별 차이 없다면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307조 2항으로 가지는 마라 이 말이죠. 뭐 1항 쪽으로 가달라 이 말이겠지, 그지? 요 가벼운 쪽으로 가달라는 이야기야, 취지는. 됐죠? 그 다음에 D도 시험 나옵니다. D도 둘째를 볼게요.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에 특정 문구, 여기서 포인트는 특정 문구죠. 호텔 이런 거 있잖아. 호텔 이것만으로 충분히 유추되겠죠, 그죠? 여기서 그 사실 바로 유추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특정 문구를 통해도 구체적 사실 적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